총 4개의 챕터로 구분해서 준비했는데 목차 페이지를 통해서 간략하게 챕터별로 설명을 좀 드린 후 본격적인 웨비나 교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챕터는 이제 맥OS랑 윈도우 에이전트의 지원 기능을 좀 비교해보고 운영체제 기준으로 나눠서 지원 중이지 않은 플러그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그런 진행 사항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두 번째로는 이제 에이전트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설치 시 동작하는 프로세스들에 대한 종류랑 이제 각 프로세스들에 대한 역할, 간단한 기본 동작들에 대해서 좀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챕터에서는 맥OS의 에이전트 플러그인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용 목적에 대해서 자주 사용되는 플러그인들에 대한 상세 설명 정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맥OS 에이전트를 설치할 때 이제 운영 OS나 이제 하드웨어의 최소 설치 사양에 대한 간단한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챕터에 이제 에이전트 기능 비교부터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에이전트의 기능은 크게 5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각 기능에 대한 설명과 이제 윈도우즈에 지원 중인 기능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드 액션의 경우 단말들에 대한 정보 수집 또는 이제 노드에 대한 관리, 제어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현재 윈도우즈 에이전트는 이제 총 36개의 노드 액션이 제공되고, 맥OS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노드 액션이 총 20개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16개 정도의 플러그인이 이제 맥OS에서 미지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래에 이제 써진 내용들을 보시면은 맥OS에서 이제 미지원 중인 플러그인과 공통적으로 제공 중인 플러그인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맥OS 에이전트나 윈도우즈 대비 지원 중인 기능이 적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또 이제 내부적으로 고객들에 대한 개발 요청이나 플러그인들의 활용률을 좀 내부적으로 고려해서 추가적인 개발 검토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전달드린 거고요. 2023년도 현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맥OS 방화벽 관련 플러그인이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올해 1분기 내로 이제 제공될 예정입니다. 뭐 이외에는 윈도우즈에서만 제공됐었던 이제 외부 대체 인증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NAC 윈도우즈는 GNEXL LIB를 통해서 해결했었는데 맥OS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플러그인을 통해서 외부 대체 인증을 기능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기능 분류에서는 정보 수집 방식에 대한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API나 WMI 쿼리를 통해서 단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플러그인에 따른 노드를 제어를 하는데, 맥OS 같은 경우에는 모두 쉘 커맨드를 통해서 단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단말들 관리나 제어까지 모두 수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에이전트 페일세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랑 맥 둘 다 지원되고 있는데요. 에이전트 페일세이프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정책 서버랑 통신에 실패를 했을 때 에이전트의 동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플러그인들에 대한 기능을 중지시킬지 아니면은 외부랑 내부 네트워크를 나눠서 각각 다르게 설정할지에 대한 기능을 설정하는 겁니다. 위험 감지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일하게 기존 NAC에서 제공하는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그 기능들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백신 연동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에서는 이제 타 백신사들과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백신 정보 수집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백신 연동까지 이루어졌었는데, 맥OS는 아직 거기까지는 지원이 안 돼서 이제 맥OS는 백신 정보까지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윈도우즈랑 맥OS의 기본적인 기능 분류를 좀 알아봤고, 다음 표를 통해서 맥OS 에이전트에서 지원 중인 기능들에 대해서 이 20개의 플러그인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20개의 플러그인이 지원되고 있지만 이제 각 플러그인들에 대한 설명은 뒤 챕터에서 상세하게 설명할 거니까 간단하게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윈도우랑 맥 OS에 대한 지원 플러그인들을 비교한 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윈도우에서 제공되는 플러그인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보시면은 뭐 무선랜 연결 관리자나 뭐 비밀번호 유효성 검사 관련된 다른 유선 인증 관리자, 이런 플러그인들이 아직은 맥OS에서 지원되고 있지 않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개발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저희 에이전트 파트에서 검토 과정 통해서 이제 개발 과정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게 되면은 요청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능 지원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윈도우즈의 기능인지 맥OS 단말도 적용 가능한 기능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노드 정책이나 뭐 제어 정책, 환경 설정 그쪽 설명 쪽에서 이제 설명란에 보시면은 아이콘으로 윈도우나 이제 맥OS에 대한 아이콘을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챕터로 맥OS 에이전트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에이전트를 설치하면 일단은 run ctl 쉘 명령 통해서 macOS PC의 시작 프로그램 목록에서 지니안 프로세스랑 이제 gn 데몬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파일들을 등록을 시킵니다. PPT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라이브러리 밑에 런치 에이전트라는 곳에 이제 gnion.apps를 등록을 하고 라이브러리 밑에 런치 데몬 밑에 이제 gn 데몬을 등록하게 되는데 해당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macOS 같은 경우에는 뭐 .app이 실행 파일이 아니라 안에 컨텐츠 쪽을 들어가다 보면은 유닉스 실행 파일들이 실제 실행 파일이거든요. 그 파일들을 이제 자동으로 부팅시마다 실행될 수 있도록 등록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프로세스는 총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먼저 지니언 프로세스는 팝업 메시지랑 인증창 그리고 트레이 메뉴 같은 이제 사용자들에게 알림을 줄 수 있는 메뉴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GN 데몬을 실행시켜주고 GN 데몬은 이제 지니언스에 의해서 실행이 되고 에이전트 설치 시 에이전트 무결성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정책 프로파일들을 수신한 다음에 GN 플러그인들을 실행시키고 뭐 종료시키고 이런 관리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GN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GN 데몬에 의해서 실행이 되고 수신한 프로파일들에 대한 액션을 수행한 다음에 수행한 결과를 정책 서버로 결과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GN 업데이트 경우에는 이제 6시 주기로 이제 업데이트를 체크하고 뭐 자신의 설치된 버전보다 최신 버전이 이제 서버 통신했을 때 있다고 한다면은 최신 버전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팅 시점마다 뭐 설치된 버전을 체크하고 있으니 이제 각각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 프로세스의 역할들을 알고 계시면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프로세스들에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한 원인 파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챕터로 각 플러그인에 대한 상세의 좀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플러그인의 사용 용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단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 이제 첫 번째 용도, 그리고 단말들의 장치, 뭐 인터페이스, 프로세스 같은 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노드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용도가 두 번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보 수집은 7개의 플러그인들이 제공되고 있고 노드 관리를 위해서 제공되는 플러그인은 13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자주 사용되는 플러그인들에 대한 상세 내용을 다뤄볼 텐데 정보 수집 관련 플러그인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macOS는 쉘 명령을 통해서 단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트워크 정보 수집 플러그인도 아래 보시는 쉘 명령을 통해서 활성 서비스 쪽에 있는 네트워크 파트의 정보들을 이제 수집을 해서 정책 서버로 전달해서 저희가 노드 상세 정보에서 그 관련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 정보 수집 같은 경우에도 뭐 별도의 설정이 따로 필요 없고요. 저희 쉘 명령 통해서 수집된 결과가 이제 그래픽 디스플레이나 시스템 설정 쪽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와서 정책 서버로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정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신 연동은 아직 미지원하고 있고 8개 벤더사들에 대한 체크 경로들을 봐서 그 플러그인 내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에 대한 경로를 참조해서 그 다음에 백신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프린터 정보 수집 같은 경우에도 뭐 별도 설정 따로 필요 없고 뭐 쉘 명령 통해서 프린터 정보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뭐 운영체제 정보도 업데이트 명령 사용해서 그 결과를 정책 서버로 전송을 했을 때 저희가 정책 서버 웹 UI에서 운영체제 정보랑 이제 사용자 계정 정보들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정보 수집 같은 경우에도 뭐 동일하게 쉘 명령 통해서 응용 프로그램 목록들을 가져와서 웹 UI에 뿌려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수집도 동일하게 시스템 상대 쪽에 있는 하드웨어나 뭐 마더보드, 메모리, 저장 장치들에 대한 정보들을 정책성으로 전달해서 저희가 웹 UI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7개의 정보 수집 플러그인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뭐 다음 페이지부터는 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플러그인들이기 때문에 약간 좀 로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ARP 관리 플러그인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IP와 이제 맥 기반으로 저희 노드를 제어하는 NAC 같은 경우에 이제 노드 제어를 좀 더 강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플러그인입니다. 옵션이 크게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 스태틱 ARP랑 안티 ARP 스코핑 기능이 있습니다. 스태틱 ARP 옵션 같은 경우에는 단말에서 이제 수동으로 IP랑 맥을 매핑시켜서 이제 센서에서 포이즈닝이 가능하도록 더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스태틱 ARP 설치한 이 옵션을 사용하는 이유는 센서의 차단 패킷을 수동으로 이제 ARP 테이블을 바꿔서 포지셔닝이 안 되고 있는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그런 기능을 에이전트를 통해서 수동으로 스태틱 설정한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안티-ARP 스푸핑 기능 같은 경우에는 NAC에서 관리자가 충돌보 설정한 그 ARP 정보를 오히려 스태틱하게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ARP 다른 뭐 공격자가 ARP 테이블들을 이제 해킹할 수 없도록 뭐 스핑해가지고 변조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기능으로 이제 센서가 다운될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 ARP 테이블 정보는 복원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옵션에 대해서 헷갈리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스태틱 ARP 옵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는 스태틱 그 설정을 제거한다고 봐주시면 되고, 안티 ARP 스피핑 같은 경우에는 스태틱 설정을 추가한다고 이렇게 크게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에 따라 다르고요. 다음은 이제 맥OS 업데이트인데요. 뭐 쉘 명령 통해 가지고 수행 주기나 뭐 지정 시간을 정해 가지고 검사를 하실 수도 있고, 공작 모드를 설정해서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검사만 진행하거나 선택하실 수가 있고, 설치 시점을 즉시 설치도 가능하고 원하는 시간에 설치 가능합니다. 검사나 업데이트를 뭐 설치하고 나서 재부팅을 할지 말지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양 및 개인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화면 보호기 설정된 화면 보호기 설정과 관련된 이제 플러그인인데요.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적으로 업로드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대기 시간 고정 옵션을 사용해서 뭐 NAC에 대한 설정 값과 이제 그 PC에 설정된 값을 오프하게 했을 때에는 NAC 설정값보다 짧은 경우에는 제어하지 않고, 이제 ON을 했을 때에는 NAC 설정값보다 짧아도 무조건 제어를 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플러그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 저희가 에이전트 플러그인을 사용했던 것 중에 정상 동작하지 않거나 에이전트가 크래시 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비정상 동작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플러그인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5.0.50 리비전 108156 이상 버전을 사용하셔야 모양 및 개인 설정 기능을 좀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무선랜 제어 플러그인인데요. 무선 인터페이스에서 이제 탐지된 거나 이제 연결된 AP들에 대한 정보를 아니면 또는 SSL 정보들을 수집해서 허용하고 싶은 무선랜 그룹이나 아니면 SSID 그룹을 지정해서 그 외의 무선랜들은 연결을 해제시켜버리는 플러그인입니다. 이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탐지된 AP와 연결된 AP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탐지된 A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와이파이를 연결할 때 AP 목록들이 여러 개 뜨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러 개 그 목록에 보이는 애들은 진짜 다 그 탐지된 AP 목록에 표기를 해주는 거고, 연결된 AP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인터페이스랑 연결된 AP 정보만 탐지된 AP 목록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옵션은 이제 탐지된 AP, 연결된 AP로 설정되어 있지만 뭐 노드 상세 정보에서는 일관되게 탐지된 AP 목록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 설정에 따라서 변경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뭐 탐지된 AP 같은 경우에는 기본 5초 주기로 AP 정보들에 대한 리스트를 체크하는데, 만약에 5회 이상 탐지됐던 AP 목록이 없다면은 그거는 이제 목록에서 삭제 처리를 하고 정식 서버로 전송을 한 다음에 갱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된 AP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 5초 이런 거 없이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만 실시간으로 정식 서버로 이벤트를 발송을 하고 그 정보가 이제 노드 상세 정보에서 갱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특이 사항으로는 무선랜 제어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 4점대 사용하실 때는 WNAC 모듈이 있어야지만 무선랜 제어 플러그인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이게 라이선스를 구매를 했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무선랜 제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WNAC 모듈까지 따로 별도로 구매를 해야지만 이제 무선랜 제어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5.0 같은 경우에는 라이선스만 구매해도 이제 WNAC 모듈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별도 모듈을 구매는 따로 필요가 없으십니다. 이 부분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 나머지들은 이제 간단한 플러그인들이라서 이제 간략한 설명들만 넣어봤습니다. 시스템 종료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뭐 셧다운 명령 사용해서 원하는 시간에 이제 셧다운 시키는 거고, 프로세스 강제명령 같은 경우에는 뭐 킬 명령 써서 이제 플러그인 동작을 한다. 뭐 필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벤더별로 그 플러그인 파일 그 백신 그 소프트웨어들이 저장된 경로들을 일일이 참조해서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플러그인입니다. 사용자 알림 메시지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벤트를 GM 플러그인이 받게 되면은 Genius.app 통해서 알림 메시지를 요청 후 표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에이전트 인증창 같은 경우에는 또 동일하게 GM 플러그인 이벤트를 받고 Genius GI.app 파일을 실행해서 인증창을 띄워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파일 관리나 수행 조건 같은 경우에는 뭐 파일 관리는 파일을 업로드 시키는 거고, 수행 조건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액션 수행 조건 같은 것만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 방식은 따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공유 폴더 같은 경우에는 쉐어링 쉘 명령을 통해 가지고 보시는 옵션을 사용해서 공유 폴더 정보를 수집을 하고,
이 쉐어링 그 명령을 사용했을 때 조회된 결과에서 리드 온리 값이랑 이제 게스트 액세스 값을 보고 일기 권한만 허용 옵션이 어떤지, 에브리온 권한 외 허용 옵션이 어떤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값을 기준으로 저희가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트워크 공유 폴더 플러그인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은 이 기능은 5.0.47 리비전 번호 106259부터 기능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리비전 이상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맥OS 에이전트에 대한 최소 설치 사양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맥OS 에이전트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소 이제 OS는 매버릭을 맞춰주시면 되고 매버릭을 지원하는 하드웨어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최신 모델이나 이제 최신 OS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베타 테스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왔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는 빨리 최대한 확인해서 저희가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금일 제가 준비한 맥OS 에이전트 파트의 웨비나 교육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